이꼴로 봐서 대선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치르는 전략이 또 생기겠어요? 후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뭐 지금 얼마 없는 시간에 이낙연 씨가 급부상할 리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씨가 이 보궐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가 그렇죠. 그게 확 바뀔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4.7 재보선의 방정식 여패하면 이재명, 야패하면 윤석열이 웃는다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씨고 그렇죠. 공천을 한 사람도 여당 공천을 한 사람도 이낙연 씨잖아요. 그럼 이낙연 씨가 당연히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공천을 한 게 이낙연 씨가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선을 했지만 결국 네. 공천장을 주고 그때 대표가 이낙연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유세도 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 네. 서울과 부산에서 다 지게 된다면 네. 그럼 당연히 이낙연 씨 책임 아니겠냐. 본인도 그걸 걸고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막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만일 뭐 서울 부산에서 여당이 다 질 수도 있지만 1대1이다. 뭐 서울에서는 지고 부산에서 이긴다든지 네. 또는 부산에서 이기고 서울에서 지는 거 같은 말인가요? 네. 이게 1대1 코스가 난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면 여전히 이낙연 씨는 지금 2위도 아니고 3위로 있고 이재명 씨가 더블 스코어로 이 이낙연 씨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1대1이도 이재명은 웃고 야 1대1도 윤석열이 웃는다 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요? 지금은 박영선 씨가 원래는 굉장히 우세를 보였는데 네. 지금은 3자 구도에서도 박영선 씨가 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적으로 승리로 변화시킨 이낙연 씨의 공을 조금 더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지금 본인은 그 이야기를 힘들게 왜 했어요? 네, 혹시나 그냥 경우의 수를 한번 그러게요. 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기 전에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웃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낙연 씨가 지금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과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본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지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건 네.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선거의 후보는 누구라고요? 박영선 씨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어떻게 해야지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박영선 씨를 당선시킨다? 도와준다? 이게 이제 박영선 씨가 당선되면 박영선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고 박영선 씨가 떨어지면 본인이 덤태기로 지금 죽는 상황인데 그 당선시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래 돼도 죽고 저래 돼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을 해도 어차피 수술도 못하고 지금 항암치료 해도 영양실조로 해도 죽는다. 이 상황일 때 그럼 너는 수술 못한다니까 항암치료라도 하겠냐? 아니면 항암치료를 해도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암치료를 안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그 정도 비장한 생각을 할 거냐라는 그 입장하고 똑같은데 자 이랬을 때 이낙연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한다 이 이슈로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나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 보궐선거에 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들한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시시비비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는 죽은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거나 욕보이는 것밖에 없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진짜 이 선거를 하게 되고 박영선 후보를 제가 차마 찍어달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박원순 씨가 죽은 게 뭔가 억울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원순 씨를 찍어주시고 박원순 잘 죽었다. 그래서 서울이 망해야 된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야당 대표를 찍어주십시오. 완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박영순 씨가 하겠어요? 그건 이낙연 못하죠. 씨가 그렇죠.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본인 말대로 이낙연 씨가 지가 공천장 줬고 지 대표 때 당원 일어났던 바꿨고, 네. 뭘 당원 바꿔? 바꿔가지고 후보 낸다고 결정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규도 바꿨고 그랬을 때 그런 찌질한 짓을 하면서까지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분명한 심판을 받고 사실 박원순 씨가 지금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또는 피해 호소인 뭐라고 이름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가해자 틀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그건 내가 항심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는 박원순 씨가 죽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 사람이 살아가 제가 있으면 제값을 받는 것이고 제가 없으면 박원순 씨를 죄인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엄청난 숙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이 참 처절한 상황이잖아. 여기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를 책임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서로 누가 후보로 나온다고 양보하고 간보고 철수하니 철수하지 않니 지금 오징어 굽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조금 품위가 이낙연 씨는 결코 이런 품위 없는 표현은 쓰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잘 포장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 참 그동안 뭔 생각을 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화끈하네. 그리고 분명하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거 책임지고 이야기를 하네. 이 정도로 서울 시민들을 적어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박영선 씨야 똑똑하고 잘났다는 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장 깜이다 아니다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내놔도 서울시장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대본부장 나왔으면 선대본부장이 해야 될 지 역할과 책임을 좀 역할이라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이 기회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 사람이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 때는 인기가 좋았다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반토막 지지율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그 이유를 이분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이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180석 됐다고 오만방자하게 본인들이 믿는 거 국민들이 부동산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거다는 졸속 그거를 막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거 제대로 하나 안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뜬금없이 박근혜 이명박 풀어줘야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촛불혁명 왜 했어? 지 존재의 가치 이후부터 부정하는 이런 민주당 차라리 민주당이 폭발시키는 거 그게 더 나은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드루킹인지 무슨 킹이 진짜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엄청 속으로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다는 그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7 재보선의 방정식 옆에하면 이재명 야패하면 윤석열이 온다 웃는다 이 타이틀 단 기자는 벌써 감 잡았거든요. 1대1이다. 그럼 저거는 누가 웃는다. 누가 웃어요? 이재명은 여전히 웃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잘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낙연 씨만 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7명에서 지금 한 명만 울게 되는 거군요. 나머지 홍준표 씨나 윤 씨나 추 씨나는 다 이미 울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얼굴도 깜짝깜짝 하잖아요 벌써 지금.
지금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인들은 있는 그대로 우아하게 대해줘야지. 안 그러면 저 얼굴만 봐도 속이 메시꺼운데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있는 인왕산 있나 보시죠. 그렇죠. 뒤에 있는 인왕산. 저 얼마나 청와대가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네 사람은 한때는 꿈꿨고 이제 꿈꾸고 있는 세 사람인데 밑에 있는 세 사람은 왜 저 굳이 보여줄까요? 언론에서 이미 가능성이라고는 진짜 2% 지지율. 2% 지지율이라고 하면 그것도 지지율도 좀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랬잖아. 여의도에서 이 국회의원이 인간이 될 확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인간이 될 확률만큼 상당히 적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니 그냥 네 재밌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저기 2% 3% 되는 분들까지 했으면 사회과학 연구에서 네. 원래 5% 이하는 항상 에라텀 이래가지고 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는 게 사회과학 연구의 기본적인 방침이랄까 뭐 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5% 밑에 있는 저 세 사람은 왜 지면 차지하게 올리는지 난 그게 항상 신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아무 내용 없는 기사를 국민들한테 의미 있는 기사인 것처럼 내려면 여 패하면 이재명, 야 패하면 윤석열이 웃는다. 저기에서 하나만 더 딱 타이틀 했으면 뭐라고 달까요? 어차피 1대1 구도가 된다. 만일 1대1 구도가 된다면 네? 이낙연이 살아나는 방법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사실 윤석열하고 이재명 서로 이 야전 장군하고 중한 장군들이 싸우면 이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쿠데타하는 후진국도 아니고 장군들끼리 났으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게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하고 붙는다든지 네. 또는 이재명 씨가 뭐 유승민 씨하고 붙으면 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 씨가 이겨요. 변방장수 대 중앙관료라는 관료는 뭐 장수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구도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이 국정에 대한 불만과 이게 막 팽배하고 그 흐름을 탈수 그렇지만은 있네. 지금 있는 대통령과 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강한 뭔가를 할 것 같은 아싸리 경상도 사나이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상황에서 탑탑한 고구마 같은 고구마도 이 거제 고구마가 이게 물고구마인지 찰고구마인지 이게 상당히 사람들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찬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 이 황산벌 계백 장군의 전투를 우리가 봐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데 그래서 이재명 씨도 잘 나가다가 요까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낙연 씨가 이 절호의 찬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재보선 선거요. 재보선 선거에서 당신의 존재 이유와 당신의 이미지를 일구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아직 그거를 본인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이게 참 안타깝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본인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총리 출신 분들은 이상하게 지 이미지가 지가 믿고 싶은 이미지가 대중의 이미지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약간의 이 기억 상실증 내지는 선택적 기억 조작. 선택적 기억 상실증. 이분 이제 좀 용어를 사용할 줄 아네.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죠. 4월 17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월 17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